반갑습니다. 한 주간 마음 공부 잘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오늘도 사연 들어가면서 어떻게 하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서 생활 속에서 마음 공부를 잘하는 수행인이 될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 연마하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5년차) 사회복지사입니다. 처음엔 누군가의 어려움을 돕고 감사를 받는 이 일에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퇴근 후나 주말에도 동료와 가족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모든 짐과 업무를 떠안고 있습니다. 억지로 다 들어주고 나면 정작 제 마음속에는 왜 나만 이렇게 애쓰지? 하는 억울함과 지친 마음만 남습니다. 장녀로서 좋은 사람이어야 한다는 강박 때문에 상대가 실망하거나 이기적으로 보일까봐 미움받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요즘엔 나를 지키기 위해 이번엔 어렵습니다 라며 거절하는 연습을 조심스럽게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은 쌓여 있고 피곤합니다. 껍데기뿐인 거절을 넘어 이 무거운 굴레를 어떻게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요? 이제 온전한 마음을 챙기는 그 첫 번째 단계는 이제 기본적으로 내 마음을 좀 깊이 들여다보는 그런 공부인데요. 이 상황에 대입을 해보면 누군가가 부탁을 했을 때 이제 기운이 넘치고 에너제틱했던 초기 상황은 괜찮았을지 모르고 이제 그것이 다른 사람 부탁을 하고 다른 사람이 부탁을 드려서 고맙다고 하고 그러면 삶의 보람도 느끼고 이럴 때는 상관이 없는데 사실은 다 아시겠지만 사회복지 현장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직종을 놓고 보더라도 번아웃이 아주 빈발하게 발생하는 그런 직업군이거든요. 그 감정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상당히 타인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이 직업 자체가. 그런데 내 일만이 아니라 주변의 부탁들을 잘 들어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셨지만 다시 이 온생쥐 틀로 본다면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를 그때 좀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의 부탁을 들어주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부터 다시 한번 점검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쉬운 것 같아도 어떤 사람들 보면요. 내가 기진맥진에 있는데도 기진맥진에 있는지를 의식을 못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요. 자기 건강 상태나 에너지의 상태나 이런 것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내 마음의 상태, 내 몸의 상태도 잘 챙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습관적으로 거절을 못하는 그런 상태라면 그 습관을 발견해야 됩니다. 아, 나한테 그런 습관이 있구나. 그래야 그 습관에서 벗어날 수 있죠. 그러니까 온전함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초롱초롱하게 깨어있는 의식으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된다. 넓게 보자면 그냥 온전한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범주 안에 넣어서 그렇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상태에서 차분한 마음으로 지혜로운 생각 쪽으로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부탁을 들어주었을 때 그 결과가 어떨까? 여태까지는 좋은 적도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내일도 버거운데 다른 사람 일까지 하니까 이거를 그냥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원인과 결과를 놓고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어떨 때는 들어줬다가 어떨 때는 또 안 들어줬다가 나도 모르게 결정을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때마다 다시 생각하고 새롭게 생각하고 더 깊이 생각하고 하는 게 훈련이 돼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생취 마음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정해진 답을 한다면 간단해요. 그 들어주기 버거우실 때는 안 들어주시면 됩니다. 이러면 한 줄로 끝나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부탁을 들어줬을 때 그 결과가 어떨 건가.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뭐예요? 내가 정말로 힘이 들어도 어떤 경우에는 정말 피치 못하게 또는 적극적으로 들어줘야 될 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그 원칙을 세워놓고 이렇게 하기보다는 그때그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야 되거든요. 그런 것까지를 생각해 놓는다면 그 정해진 답이 아니라 경계에 닥쳤을 때마다 온전함을 챙기고 지혜롭게 인과관계를 생각하고 또 바르게 은혜롭게 행동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방어적으로 얘기하면 내 일도 못하고 다른 사람들 일까지 한다고 하는 거는 그 원불교에 그런 표현도 있는데 무관사에 동한다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꼭 책임지고 의무가 아닌 것까지 오지랖을 넓혀가지고 그냥 내 일도 못하고 상대 것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과가 안 좋고 이런 것들을 걱정해서 관계없는 일에는 행동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식의 그 원칙이 있는데 그런 생각도 하시면 좋죠. 예, 참고가 되고 그리고 잘못하면 이런 것도 경험하셨겠지만 부탁을 그냥 이렇게 너무 쉽게 계속해서 들어주다 보면 그것이 호의가 아니라 이제 의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게 상대방과 나의 관계가 자리이타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지금 행동을 하는 것이 이 좋은 관계를 지속시킬 수 있을 것인가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부탁을 들어줄까 말까도 좀 생각하시면 좋지 않을까. 좀 복잡하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취사라고 하는 것은 yes 아니면 no거든요. 결론은. 한쪽을 선택해서 한쪽을 실행하는 것인데 지혜로운 생각을 해서 부탁을 들어줘야 되겠다. 아니면 들어주면 안 되겠다. 라고 결정했을 때도 그대로 실행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태까지 내가 들어주고 살다가 오늘부터 안 들어준다. 대단히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그때 어떻게 지혜롭게 슬기롭게 대응을 할 것인가도 숙제죠. 그러니까 여기에도 굉장히 훈련이 필요한데 일단은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한다고 하는 것은 섣부르게 대답하지 않는다. 쉽게 표현하자면 쉽게 대답을 드리자면 그런 것들을 유념하실 필요가 있어요. 누가 나한테 무슨 부탁을 한다 그랬을 때 너무 쉽게 대답하지 말자. 이거는 거절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뭐 하라는 얘기죠? 내 마음속에서 잠시 멈춰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된 다음에 yes or no로 대답을 해야 되고 특히 어려운 게 책방에 가면 거절의 기술, 거절의 방법, 거절의 지혜 이런 엄청나게 책들 많아요. 왜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다 착해서 그렇겠죠. 누군가의 부탁을 받았을 때 거절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상대방이 또 마음이 좀 상하지 않을까? 상처 주는 게 아닐까? 이래서
거절할 때 나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로울 것을 알기 때문에 책방에 가면 이렇게 많은 책들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절을 할 때도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야 돼요. 여태까지 거절을 안 하고 살다가 나 오늘부터 거절의 장인이 되기로 했어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거절을 하려면 내가 정말로 정당한 거절의 이유가 있는지, 또 그렇다고 하더라도 표현하는 건 또 다른 문제예요. 어떻게 예의 있게 상대방 섭섭함을 최소화하면서 거절의 의사를 부드럽게 전달할 수 있는지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이에요. 그것까지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렇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자체가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에 약간의 그 여유를 갖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 해답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는 그냥 드리는 말씀인데요. 참고로. 지금 거절하는 것이 상대방하고 영원히 관계를 단절하는 게 결코 아니에요. 그분의 부탁을 앞으로도 영원히 거절한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지금 들어주고 싶지만 내 여건이 안 돼서 안 할 수도 있고, 앞으로는 또 다르게 대응할 수도 있고, 그냥 지금 내가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거절을 할 뿐이니까 그렇게까지 확대해서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의 부담도 좀 줄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넓게 보면 원불교인들의 삶은 오지랖이 넓어야 돼요. 부처님들은 뭐예요? 온 생명 있는 일체 중생들을 위해서 그 오지랖이 넓으신 분 아니에요? 대자대비하신 분들인데, 근데 우리가 마음은 그렇게 쓰더라도 실제로 들어가면 내 능력이나 역량, 여건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그대로 내 삶에 적용시킬 수는 없죠. 그러니까 보온도 많이 하고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하는 기본적인 마음의 그 마음가짐, 태도는 있어야 되지만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사례에 있어서는 이렇게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서 예스 할 땐 예스 하고, 또는 노 할 땐 노 하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들어드리고 싶은데 지금은 너무 바쁘고 제가 건강도 안 좋고 이러저러 하니까 다음에는 제가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제3의 그 대안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늘 답을 정해놓기보다는 그때그때 이제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해보는 거를 반복하시면 좋지 않겠냐 하는 말씀 드립니다.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우리 삶이 좀 조금씩 더 좀 여유로워지고 지혜로워지고 은혜로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생 성격이 급해 모든 일을 빨리 처리해야 직성이 풀리고 결과가 늦으면 쉽게 예민해집니다. 가족과의 대화에서도 늘 결론부터 다그치다 보니 아내는 지치고 자녀들은 저와의 대화를 부담스러워합니다. 저 역시 여유를 갖고 싶지만 어릴 적부터 배워든 조급한 습관 탓에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너무 불안하고 힘듭니다. 오랜 세월 굳어진 이 성격이 과연 변할 수 있을지 제 자신에게 답답함과 의구심이 듭니다. 이제는 나이도 든 만큼 주변 사람들을 다그치지 않고 가족들과 편안하고 둥글글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평생을 지배해온 이 조급함을 마음 공부로 정말 다스릴 수 있을지, 어떻게 변화를 시작해야 할지 지혜를 찾고 싶습니다. 나는 원래 급한 사람인가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원래라고 하는 건 이제 타고날 때부터, 과학적으로 보면 뭐 DNA 안에 그 급함이
유전적으로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 공부를 하고 원불교 교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원래 그렇다, 생물학적으로 그렇다고 하면 마음 공부할 여지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우리의 성품론으로 보면 원래는 그렇지 않다. 같은 자리에서 급함도 없고 급하지 않은 것도 없는 그냥 그런 상태에서 우리들이 한 행동을 할 때마다 그 마음을 쓰고 마음을 급하게 쓰고 급하게 행동하고 할 때마다 그 습관이 굳어져서 급한 인격이 형성되고 줄여서 저 사람은 급한 사람이야. 그리고 그거를 자기가 스스로 변호할 때 나 원래 좀 급해. 이렇게 된다고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생각에 관련된 거긴 한데 내 조급함, 빨리빨리의 그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됐을까 하는 생각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변화의 필요성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변 사람들이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주변 사람들이 불편해하고 괴로워하는 것 같습니다. 이때는 방어를 하기보다는 내가 좀 그 주변 사람들의 그 불편함을 덜어주는 쪽으로 내가 좀 여유로운 성격으로 옮겨가는 게 맞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데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마음처럼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마음 공부하거든요. 마음 먹은 대로 다 되면 마음 공부를 전문적으로 할 필요도 없고 원불교에서 이제 훈련이라는 표현을 하는데 훈련은 아는 거를 반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1km를 달리기 하면 몸에 좋다. 이 아는 거는 교육이죠. 학습인데 이 훈련은 뭐예요? 그 당연하게 아는 것들을 실제로 반복해서 내 몸에 이렇게 아주 체득되도록 훈련을 하는 걸 훈련이라고 하죠. 이렇게 온전한 마음을 챙긴다고 하는 거는 나 자신을 이렇게 온전하게 바라보는 이제 그런 건데 사연에도 있지만 그렇게 조급하게 사는 것이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주변 사람들이 괴롭기 전에 본인도 힘드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편안함이 좀 결여된 상태죠. 조급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편안하게 살고 싶다 하는 마음이 있으시니까 정말 급한 성격을 내가 바꾸려고 하는데 그냥 그 얕은 단계에서 바꿔야지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내 조급한 성격을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하는지 한번 깊이 자신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지혜로운 생각을 하는 건데, 정말 왜 바꾸고 싶은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바꾸려고 하는 건지, 내 안에 어떤 바꾸고자 하는 어떤 깊은 동인이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바꾸려고 하긴 하는데 혹시 이 노력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는 건 아닌가 하는 어떻게 보면 좀 쓸데없는 생각 같긴 하지만 내가 지금 왜 이런 생각을 하는지 내가 이 생각을 밀고 나가서 어떤 노력을 하면 어떻게 될지 이런 것들을 이렇게 인과관계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그리고 제가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법문이 있는데요. 대종사님 수행품에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런 법문이 있어요. 사람의 성품은 원래 선악이 없는 것이나 습관에 따라 선악의 인품이 있어지나니 그러니까 이제
아주 근본적인 것들을 성품이라고 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의 인품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저 사람의 인품이 참 선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이럴 때 그 인품이라고 하는 것은 습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신 거예요. 성품은 같은 자리라면 그 다음에 사람이 달라지는 거는 뭐냐면 습관에 따라 인품이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금묵자흑이라고 내가 좀 안 좋은 행동을 계속한다 그러면 본바탕에는 좋고 안 좋고도 없지만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반복해서 한다면 그 사람이 안 좋은 인품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악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면 습관이라고 하는 거는 또 어떻게 생기는 거냐, 발생하는 거냐면 처음 한 생각이 좌우의 모든 인연에 응하고 또 응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니 내 물건 내가 나한테 주어진 것이 아닌데 먹고 싶어서 계속 그냥 슬쩍슬쩍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발각되지 않으면 내가 좀 훔쳐서 먹는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걸리지 않으니까 이 행동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고 내 것이 아니니까 먹고 싶어도 참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까짓 거만 한번 먹어보지 했는데 괜찮으니까 계속하게 되면 이게 습관이 되고 이게 이제 굳어져 버리면 이 사람의 인품은 뭐예요? 남들이 안 보는 데서는 악을 범하는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인품 자체가 그냥 악한 인품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종사님은 맨 처음에 한 생각이 어떤 경계를 만났을 때 어떤 행동으로 이어지는데 그 행동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인품이 되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꼭 그런 거죠. 그러니까 원래 급한 게 아니라 이제 급하게 마음 먹고 행동한 것들이 쌓였기 때문에 세월이 가니까 뭐예요? 주변에서 뭐라고 해도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이 프로세스를 반대로 하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 뭐예요? 사람의 성격이나 이런 게 변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은 해답이 나오는 셈이죠. 한 생각 나왔을 때 내가 마음에 힘을 길러서 여태까지 했던 습관대로 하지 않고 다시 하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경계 상황이 어떤 상황에서 급하게 행동하는 거니까 내가 꼭 이렇게 급해야 되나? 급하지 않아도 되잖아. 뭐 이렇게 그 마음의 어떤 브레이크를 걸면서 여유를 찾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뭐예요?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좀 달라졌는데 요새? 그러다 보면 나중에 야, 몇 년 새 교당 다녀서 그런가? 사람이 달라졌네? 알게 모르게 굉장히 여유로워졌네? 뭐 이렇게 하면은 그 마음 공부가 성공하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러니까 변화 가능하다 하는 믿음으로 경계마다 그렇게 여유롭게 조급하지 않게 하는 그 훈련이 필요하다. 그게 마음 공부죠.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봐야 돼요. 이미 행동하기 전에 급한 마음이 있다 그러면 온전한 게 아니고, 그리고 뭘 행동을 하려고 하는데 생각해 보니까 꼭 그렇게 급하게 하지 않아도 되는 거다 그러면 뭐예요? 여유롭게 가고. 그러니까 그 짧은 그 몇 초 안에 그 의사결정을 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짧은 순간 안에도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하는. 그러면 그 결과는 좀 은혜로운 거죠. 지혜로운 생각. 그러니까 편안하게 내 마음을 좀 챙기고 여유롭게 챙긴 다음에 좀 지혜롭게 생각하고, 지혜롭게 생각해서 이렇게 행동을 하면 그게 은혜로운 결과를 낳고, 여기서 은혜롭다고 하는 거는 나도 일단 편하고 실수도 안 하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괴롭지 않고 편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걸 느끼는데 어떤 사람이 행동을 하는 걸 보면 내 마음도 조급해지고 불안해요. 물건 하나 옮겨도 저 사람 저러다 떨어뜨리는 거 아니야? 그리고 어디를 지나가면 저 사람 저 옆에 있는 물건 툭 쳐서 깨지지 않을까? 괜히 불안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복잡한 일을 해도 그 사람이 느린 것도 아닌데 묘하게 이렇게 안심되고 어떤 경우에는 그 경지를 뛰어넘는 사람을 보면 저도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데 일종의 그 아름다움도 느껴지잖아요. 행동에서 별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이거 물 하나 먹는 것도 어떤 사람은 막 이렇게 불안하게 잔을 짚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이렇게 물잔을 집어도 굉장히 우아하고 여유롭고 그런 것들이 느껴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사 우리가 그렇게 하면 정말로 우리가 마음 공부하는 공덕을 우리 걸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개 이제 고통과 또는 좋지 않은 결과는 조급함에서 나옵니다. 이거는 거의 철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온전한 생각으로 취사할 때 그 온전함이라고 할 때 그 여유로운 마음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조급함은 온전함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 그 온전함만을 잘 챙기는 것만으로도 이게 내 삶은 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잠깐 경계마다 마음을 챙겨주시는 훈련을 하신다면 훨씬 본인도 좋아지고 주변도 행복해지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냥 답이 아니라 어떤 경계든지 조태한 대종사님께서 우리에게 늘 권유하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유념해서 천만경계를 당할 때마다 심신작용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온전하게 생각해서 취사하는 공부를 계속 하시는 것이 우리가 그 수행자의 기본적인 태도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